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엘리펀트 네이처파크 태국 치앙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코끼리긴 합니다. 다만 이번엔 아프리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데이비드 쉘드리 코끼리 고아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설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정준하 정용돈이 가서 이게 촬영을 했던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울지마 도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촬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죠. 또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태국 치앙마이 엘리펀트 네이처파크는 한 하루짜리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체험 상품들을 운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데이비드 쉘드리 코끼리 고아원은 체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하루에 1시간 정도 개방을 해서 코끼리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보여주는 입장을 하고, 입장료도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1시간 보고 이게 나오는 그냥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차별화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데이비드 쉘드리 코끼리 고아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도 고아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 케냐 쪽에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이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이죠. 이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쪽에는 코끼리 밀렵꾼들이 굉장히 많아서, 코끼리가 아무래도 상아가 비싸니까 코끼리들을 많이 밀렵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부모 코끼리가 죽고 나면은 아기들이, 코끼리가 되게 가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죽은 코끼리 바로 옆에 그냥 같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그래서 육식 동물들한테 이게 먹히는 경우도 꽤 많다 보니까, 이런 고아가 된 코끼리들을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보호해 주는 곳이 바로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데이비드 쉘드리 코끼리 고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이 코끼리 고아원이 나온 본투비 와일드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데이비드 쉘드리 코끼리 고아원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데프니 쉘드리 여사라고 하는데, 이 데프니 쉘드리 여사가 쓴 아프리칸 러브 스토리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 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이 책도 꼭 한번 보시라고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투비 와일드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고아가 된 코끼리들을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이렇게 보호해주고 다시 정글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그런 장면들도 이렇게 좀 주목해 볼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데이비드 쉘드리 코끼리 고아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케냐 나이로비에 가게 됐고요. 케냐 나이로비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만 해도 밤에 이제 도착을 해서 나이로비 공항에, 그때부터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렌트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가게 되는데, 되게 운전이 쉽지는 않은 곳이긴 해요. 케냐 같은 경우가 운전 되게 험악하고 차선도 거의 잘 지켜지지도 않고 그랬던 곳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밤에 이제 그래서 도착해서 호텔에서 하루 자고 바로 이제 케냐 이 나이로비에 있는 데이비드 쉘드리 코끼리 고아원으로 향하게 됐고요. 11시에 입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11시부터 12시까지 이제 1시간 이렇게 입장을 하게 돼 있어서 조금 빠르게 한 10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을 했더니 비싸진 않았습니다. 입장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천 원 정도 하는 입장료를 내고 이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진흙탕이 있는, 진흙 목욕을 하는 그런 공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쭉 둘러서 코끼리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되고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11시가 이제 지나게 되면은 저기 좀 멀리 정글 산 쪽에서 이렇게 아기 코끼리들이 쭉 줄지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줄지어서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코끼리들한테 우유도 주고, 그다음에 진흙 목욕도 이렇게 시켜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끼리 고아원의 그 가이드, 설명사가 이제 하나하나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코끼리는 도토라는 애고요. 얘는 어디서부터 구했고, 얘는 언제 다시 정글로 보낼 예정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떠한 습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옆에 있는 애를 가지고 얘는 제인이라는 애고요. 얘는 몇 살이고요. 얘는 어디서 구했고, 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습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사실 코끼리 사진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코끼리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저는 왜 얘네들한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나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이제 끝나고 나면 전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딱 그렇게 설명만 하고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코끼리들이 아무래도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괜찮다면은 이 코끼리들한테 내가 지금 입장료는 얼마 안 냈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그 후원을 해주면은 코끼리들이 나중에 커서 돌려질 때까지 배불리 먹일 수가 있다. 마치 우리 뭐 유니세프 같은 데서 한 달에 뭐 3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서 후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그 뭐 한 번 정도 입장료를 내는 거는 괜찮았는데 이 친구들한테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들은 좀 주저는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주저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옆에 서양 사람들이 둘이 막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막 싸우면서 자기가 도 후원할 거라고.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가 후원할 거야. 그러면서 같이 막 이렇게 후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투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해 봤더니 처음에 그렇게 코끼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자체가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 스토리고 그 코끼리에 대한 교감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그 친구를 계속 후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은 온전히 후원을 위해서 조금씩 그 코끼리들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감, 뭐 라포를 형성한다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떤 그 상대방과의 교감이 되고 그런 것들을 터놓을 수 있을 때 훨씬 더 조금 더 마음을 이렇게 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포를 형성하는 하나의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런 그 기부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그래서 좀 느꼈던 거는 이런 공정여행이라든지 공정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이나 운영이 실제로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취지나 가치로서는 좋은데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라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어떤 기부라든지 뭐 어떤 다른 수익 모델을 통해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창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데이비드 쉘들의 코끼리 고아원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굉장히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더 잘 보여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방문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어떤 후원이나 회원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의미가 있었던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역시 이런 생태 관광에 대한 어떤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생태 관광은 역시 확실히 이런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낼 때 더 중요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런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곳들을 가게 됐고 뭐 간 김에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기린 센터도 가게 됐어요. 지라페 센터라고 하고요. 이 기린 센터는 글쎄요 뭐 좀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텐데 기린들이랑 사실 우리가 기린이랑 사진을 같이 찍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기린이랑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네가 그 케냐 나이로비의 이 뭐 데이비드 쉘들의 코끼리 고아원부터 해서 이 지라페 센터까지 가는 길이 카렌 브릭슨이라는 사람의 굉장히 유명한 생가가 있는 곳이에요. 이 카렌 브릭슨은 그 혹시 아시나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를 보셨으면은 그 메릴 스트립이 나왔던 바로 그 영화가 되겠고 그 카렌 브릭슨이 실제로 자전적 소설을 써가지고 만든 게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카렌 브릭슨의 생가가 있는 바로 그 도로가 바로 카렌 브릭슨 로드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같이 이런 이 기린 센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되게 볼거리들이 많은 곳이죠. 어쨌든 그 기린 센터에 가게 되면은 이제 기린들이 거기에 이렇게 쭉 울타리에 이제 이렇게 있게 되고 이들한테 이제 먹이를 주면은 이제 와가지고 먹는 형태가 보여집니다.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물원 같이 가두는 것들이 올바른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을 찍게 만들어주고 그 입장료의 수입을 가지고 거기도 써 있는데요. 케냐 아이들의 교육에 쓰이고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조금 뭐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또 가치에 있어서는 좀 데이비드 쉘드리 코끼리 고아원이랑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건 그런 가치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분배를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공정영향의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저도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그 사진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기린이랑 제가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죠. 기린이 원래 그렇게 저한테 뽀뽀해 주진 않고요. 제가 입에다 사료를 물고 갖다 대면은 지금 사료를 빼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건 기린한테는 되게 몹쓸짓한 거죠. 먹을 거 가지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찍게 하고 이제 케냐 아이들의 교육에 쓰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 굉장히 그 유명한 게 그 지라페 마이너라고 하는 그 기린 호텔, 기린 장원 호텔이라는 곳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인데 저도 이제 여기는 사실 뭐 이용을 하지 못했어요. 워낙 이제 가격이 비싸서 1박에 뭐 한 150에서 180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비싼 가격의 호텔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호텔이 워낙에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 기린 센터랑 이제 기린 호텔을 많이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굉장히 매력을 갖게 되는 곳입니다. 뭐, 여기 자체도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다른 의미로의 공정여행, 어떤 분배, 우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좀 실천하는 곳이어서 좀 주목해 볼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번 이렇게 다음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이런 그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데이비드 쉘드리 코끼리 고아원이랑 기린 센터까지 가보시고 특히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주인공인 카렌 브릭슨 로드, 생가 뭐 그쪽까지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뭐 놀거리 볼거리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케냐 나이로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공정여행 생태관광에 대한 가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